시간이 할게요. 보기만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외워지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게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운디드 테스트 플로우와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여기에 있는 4-5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한번 열어보시면은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홈으로 가면은 매니지 인플로이가 있어요. 매니지 인플로이에 들어가서 여기서 인플로이를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포드 3,000 돈이 3,000원이네. 월급이 3,000 이내를 갖다 제가 에디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스 하는데 3,001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OK를 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무엇을 바꿨는지 바뀐 로우는 이태릭체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직 트랜잭션이 안 끝났어요. 멀티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DB에 가보시면 테스트 해가지고 가보시면 DB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캔슬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얘가 3,000번으로 트랜잭션 커밋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태스크 플로우와 멀티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랜잭션을 유지한다 라는 거는 스테이트풀 하는 모델이 아니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날코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기서는 날코딩을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트랜잭션 선언과 트랜잭션의 태스크 플로우에 있던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 페이지를 잘 보시면은 먼저 자 어떤 로우가 아까 보시면 고쳤을 때 이태릭체로 나오고 바뀌었으면은 이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보시냐 하면은 edit employee 요 페이지에서 이제 아니지 manage employee 있겠죠. 보여주면 되니까요. employee 리스트에서 보여주겠죠. employee 리스트 안에서 요 로우에 대해서 요 컬럼의 아웃풋 텍스트에 대해서 appearance에 스타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line 스타일로 먹여놨는데요. 요 밑에 있는 거 쭉 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우에 employee의 밸류가 체인지 됐으면 각 칼럼, employee 칼럼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로우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으면 로우 스테이터스가 unmodified면 가만히 있고 아니면은 이태릭체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로우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현재 그 로우의 어떤 특정 셀의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다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딩을 하는 거 아니고 안에 이미 다 매니지먼트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밸류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바뀌었으면은 진한 글씨의 레드가 되는 거죠. 바뀐 로우 자체는 이태릭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고요. 요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 ADF config에서 홈페이지가 여기에 홈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가고 매니지 인플로이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요 매니지 인플로이에 가보시면 요 매니지 인플로이라는 요 거기에 가보시면 인플로이 리스트가 있고 세이브가 있고 캔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매니지 인플로이에 가가지고 찾아서 존스를 에디트해서 여기를 이렇게 바꿨을 때 OK를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OK를 하면은 commit 아니면은 캔슬 8001번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요 트렌드 얘가 요 태스크 플로우 자체를 비헤이비어에서 리엔트리는 allowed고 always begin new transaction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트랜잭션이 시작이 된 거고 요 안에서 세이브를 하면은 commit, 캔슬을 하면은 롤백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데이터가 없어지고 롤백이 됐다가 커밋이 됐다고 해요.
요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매니지 인플로이는 여기서 트랜잭션을 관리를 하고 요 안에서 다시 유저를 바꾸는 요 트랜잭션 안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요 태스크 플로우로 자세히 보여줘가지고 요 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끝나거나 캔슬이나 OK를 통해서 끝날 때에 트랜잭션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얘는 자체는 modify employee 하는 거는 앞에서 트랜잭션 시작을 했죠. 걔를 트랜잭션을 개선을 해서 받아온다는 것이죠. existing 트랜잭션.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트랜잭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에딧을 해서 8000번으로 바꾸고 들어갔다가 다시 아담을 바꿔서 아담은 얘는 이게 어카운팅으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거하고 바뀌었죠.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고 캔슬을 하거나 에딧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디파이를 해서 들어가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트랜잭션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냥 기존에 있는 요 modify employee는 트랜잭션을 개성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선언만 해주시면은 트랜잭션을 할 수가 있고 요 edit employee에 modify employee 들어와서 modify employee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edit을 들어갔는데 존스 1566번 했는데 여기가 디파트먼트를 바꾸려고 했는데 디파트먼트가 없어. 신입사원이야. 새로 디파트먼트를 만들겠죠. 로케이션은 LA, 시애틀, US 이렇게 해서 11번을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OK를 해서 들어가면은 얘는 11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캔슬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시면은 찾아서 에딧을 해보시면은 다시 11번 없어졌죠. 전체적으로 트랜잭션을 다 롤백을 다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스크 플로우를 리유즈하는 경우를 크리에이트 디파트먼트는 또다시 만들어서 하나의 태스크 플로우가 요 태스크 플로우가 바운디드에서 매니지로 들어가고 여기서 모디파이 태스크 플로우로 들어가고 요 안에서 또 크리에이트 디파트먼트를 만드는 그렇게 해놓고 전체적인 트랜잭션을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코딩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멀티플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랜잭션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로 바운디드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가 단위 우리 리콰이어먼트를 어떻게 쪼개는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리유저블 하도록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ADF 라이브러리로 디플로이를 해서 걔를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죠. 땡겨와서 쓰는데 우리가 자바도 마찬가지듯이 public, private, protected 없는 거 이런 것처럼 비지빌리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로 내가 익스포트를 했지만 지금 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는 내가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들 거예요. 막 라이브러리로 오픈할 태스크 플로우를 많이 만들 건데 요 태스크 플로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이렇게 리유즈 하려고 그냥 쓴 거예요. 내부적으로 요 프로젝트 안에서. 그러면은 요 태스크 플로우를 제너럴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인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를 인터널로 세팅을 해버리면은 아까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에 태스크 플로우에 얘는 안 나와요. 남한테 리유즈 되면 내 스코프 안에서만 리유즈는 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태스크 플로우를 만들었지만은 남한테는 보여주기 싫다.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필요 없는 거는 다 라이브러리 인터널. 무슨 말이냐면 스코프는 좁게 남들이 익스포즈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코딩의 자유도가 높아지니까요. 내 코딩에. 그래서 라이브러리 인터널이라는 게 태스크 플로우에 있는데 태스크 플로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듈
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데이터 컨트롤을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도 UI는 상관없이 MVC 모델에서 뷰 ADF BC만 라이브러리를 또 만들어서 리유즈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MDM 같은 공통 코드 이런 것들 쓰게 한다면 얘 자체도 요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또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부르고 네스티드 관계로 이렇게 막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안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익스포즈는 안 해주겠다. 라이브러리 프라이빗, 여기 이름이 프라이빗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즈니스 컴포넌트에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엔티티에도 있어요. 엔티티도 여기 가보시면은 엔티티도 찾아보시면은 요 엔티티도 타입에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보이고 안 보이고를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이 포스코할 때도 이제 좀 그거 리유저를 위해서 태스크 플로우를 쓰라 그랬는데 라이브러리 인터널을 갖다 지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M 모듈을 공통으로 쓸 거예요. 근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얘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실제로 내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다 익스포즈 하는 쪽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요 데피니션을 얘가 인스턴스화해서 쓰는 건 얘지만 요 데피니션을 가져가서 딴 데서 써버려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나는 얘를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고치면 남들이 에러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인터널이라는 혹은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이라는 것들이 다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은 사람이 쓰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큰 데서는 이것들도 자세히 제어를 해주는 것이 리유저를 하면서도 나의 자유도는 뺏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라이브러리 인터널 혹은 라이브러리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모든 프로퍼티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트리뷰시 워낙 많이 있어서 그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레퍼런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바운디드 테스크 플로우를 만들 때요. 유해서 바운디드 테스크 플로우를 만들 때 여기에 베이스 온 템플릿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온 템플릿을 하게 되면은 그 템플릿에 있는 테스크 플로우에 정의되어 있는 걸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뉴해서 내가 테스크 플로우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테스크 플로우 템플릿은 그럼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느냐? 공통 익셉션 핸들러를 거기다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내 테스크 템플릿을 쓸 때 공통적인 거 유저 정보 우리가 많이 찾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세션 스코프에 넣어놓고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은 니네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템플릿에서 내가 만들어 놓겠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딱 해놓으면은 거기에 서는데 매니지드 B는 그 템플릿을 사용하는 애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인 애들을 또 템플릿으로 묶어서 태스크 플로우도 템플릿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셉션 핸들러나 이런 공통의 매니지드 빈. 근데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잘못된 게 있어요. 태스크 플로우에서 공통으로 쓰는 유저 인포 같은 거는 세션 빈에 스코프에 넣어서 쓰니까 내가 여기다가 태스크 플로우의 템플릿에다가 넣어서 쓰면 되잖아요. 사실 이거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태스크 플로우가 다 동일하게 인풋 파라미터만 제대로 해서 들어오면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 태스크 플로우가 리유저가 되어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테스트도 되고. 근데 태스크 플로우 템플릿의 세션 스코프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은 세션 스코프는 다른 사람이 혹시 이름을 바꿔버린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션 스코프 나는 생각해보니 이게 세션 스코프가 아니었어 해서 스코프를 바꿔버린다든지 하면은 내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태스크 플로우가 흔들려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태스크 플로우를 만드는 사람들,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설계를 하실 때는
세션 스코프, 뷰 스코프 이상, 페이지 스코프까지 페이지 플로 스코프는 돼요. 세션 스코프나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를 매니지드 빈으로 그러니까 내 라운디드 태스크에서 여기서 서치에서 서치 바인딩 파일을 해가지고 세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잘못된 코딩입니다. 혹은 어플리케이션 EL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디펜던시가 생겨버리고 세션 스코프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HTTP 세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웹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웹에서만. 그럼 태스크 플로우가 웹에서 말고 또 어디 쓰이냐? 태스크 플로우가 또 써야 돼요. 한 마디 잘 만들어놨죠. 여기서 여기에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ADF 태스크 플로우를 끼워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시큐리티 다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막 실행하고 세이브하고 커밋하고 이런 것들을 요 태스크 플로우를 리유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안에서는 HTTP 세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태스크 플로우를 리유저 하기 위해서는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이런 거를 쓰면 안 돼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는 무조건 인풋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인풋 파라미터만 있으면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 태스크 플로우 템플릿 이거는 이제 그거 템플릿이라는 실제로 이제 템플릿 그 페이지 템플릿을 할 때 템플릿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고 디폴트 액티비티가 파란색 구강, 초록색 구강이 이거네. 트랜잭션 제가 설명드릴 거 샘플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설명 다 드렸죠. 제가 한 2010년도에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이게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자, 그래서 태스크 플로우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데로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스트링 아웃풋 액션 프로퍼티에 이제 액션에다가 EL로 써도 충분하긴 하지만 페이즈라든지 어떤 데서 강제적으로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ADF 안에서는 set view ID, view ID, 요 view ID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 태스크 플로우 안에 얘예요. 요 ID 있죠, 요거. 요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t view ID 요건 내비게이션 케이스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케이스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몇 개 안 되네요. 여기 몇 개 있는데 여기도 뭐 몇 개 안 돼. 어쨌든 요런 애들 view ID 저 view ID를 이렇게 바로 쓰므로써 set view ID를 쓰면서 current viewport에서 set view ID를 하면서 그쪽으로 확 건너뛰어 가버릴 수 있어요. 자, 이건 view ID를 넣은 거고 얘는 outcome 화살표에 있는 스트링을 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위에 거는. 그래서 내 거에서 내 뷰에서 내 현재 뷰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뷰에서 화살표가 없으면 못 가요. 얘는 아무 뷰로 이렇게 건너뛰게 강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쓰면 안 되겠죠. 얘를 쓰다가는 코딩 안에 들어있는데 태스크 플로우에 화살표가 없는데 그쪽으로 간다. 당황스럽다면 익셉션 핸들을 떼고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여기다 왜 써놨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일단 그런 이야기고 리전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잘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보시면은 자, 요 경우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에서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를 그릴 때 태스크 플로우 리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스크 플로우 리턴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바운디드 태스크 플로우가 있어요. 페이지 플로우 어떤 경우냐?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자, 내가 익스터널 윈도우로 뜨는 run as 다이얼로그를 해서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뜨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당연히 리턴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 아까 제가 더미로 보셨을 때 더미로 했었을 때 더미에 이거 이게 뷰1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바인딩의 요 E라는 태스크 플로우가 요 페이지 안에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요 페이지 안에서.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리전인데 여기가 이제 태스크 플로우가 돌아가는 곳인데 여기가 리턴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리턴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저 페이지 안에서 계속 도는 애거든요. 쟤는 리턴이 없어요. 리턴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페이지 안에 인베디드로 이렇게 태스크 플로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리턴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넣어도 돼요. 근데 리턴이 발생을 하면은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 플로우로 가면은 리턴 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턴이 과연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리턴이 없는 애들이 페이지에,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계속 돌아가는 애들은 리턴이 없죠. 초기 페이지, 웰컴 페이지, 그 안에서 디폴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이 페이지 프레그먼트 F 뷰가 없습니다. 그쵸? 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씁니다. 이게 좀 설명이 조금 거시기하네, 얘는.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쓰면 백킹빈이라는 게 이제 왜 나왔냐 하면은 뭐 이런 거죠. 요 페이지 안에 내가 리유저블한 선언적인 컴포넌트를 이렇게 계속 끌어당겨서 썼어요. 끌어당겨서 썼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뭐죠?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라는 내가 이제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핸드폰 번호와 그 핸드폰 번호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매니지드 빈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쓸 거예요. 쓸 건데 핸드폰 번호가 사용자 등록할 때 청소년인 경우에는 내 핸드폰 번호도 있지만 부모님 핸드폰도 넣어야 돼요. 근데 핸드폰 번호 컴포넌트를 여기서 딱 땡겨온다 이거예요. 땡겨오면 요 안에서 매니지드 빈 이름이 리퀘스트 스코프 핸드폰 빈 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내 핸드폰 번호의 번호 밸류 값이 거기에 세팅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부모님 핸드폰 번호의 빈도 그 이름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값으로. 리퀘스트 스코프에 핸드폰 빈이라는 애가 두 개 있을 수 있나? 그쵸? 같이 쓸 수가 없죠. 뷰 스코프, 그렇다고 해도 뷰 스코프로 하더라도 똑같아요. 뷰 스코프와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뷰에 똑같으니까. 그럴 경우에 백킹빈을 씁니다. 백킹빈 스코프를 쓰면은 요 어떤 선언적인 리전, 요 테스트 플로우 리전에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에서 리유저블 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백킹빈이나 매니지드 빈을 참조해야 될 것들은 그 빈들이 같이 같은 페이지에서 계속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백킹빈 스코프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이고요. 그 말이고 리턴 액티비티는 이러니까 이건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리전 이게 이런 거죠. 이제 포탈과 같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자, 요 태스크 플로우 안에 요 안에다가 요것도 넣고 뭐 여기도 넣고 또 리전으로 넣고 이렇게 계속 리전을 여러 개를 막 다른 태스크 플로우 막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독립적으로 리유저블하게 쓰는데 어떤 우리의 이제 그 정당한 방법이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바뀌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한테 어떤 신호를 줘야 돼. 이쪽에서 뭐 어떤 작업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그 여기서 데이터를 내가 변경을 했으면은 그 변경이 된 거를 DB 레이에서 이쪽에 푸시를 한다. 이런 건 DB 손 못 대게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요 리전과 요 리전은 또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그렇죠? 독립적인 애들이니까 같이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있어요. 페이지 포털에서도 포털리 간의 인터포털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 리전과 요 리전 사이에 서로 상호 어떤 이벤트 발생을 갖다가 우리가 날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컨텍스추얼 이벤트 프레임워크라고 ADF 안에 들어있는데 요 리전 안에서 나는 모르겠고 내가 뭔가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하면서 딱 컨텍스추얼 이벤트를 프로바이더가 될 수가 있으면 내가 그러면은 내가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은 브로드캐스팅 유저 브라우저 그 레벨이에요. 딴 사람한테 보내주는 건 아니고 내 브라우저 레벨에서 컨텍스추얼 이벤트를 쫙 프로바이드를 합니다. 얘가. 그러면은 그 컨텍스트의 이벤트가 쭉 올라가요. 루트로. 뷰포트의 루트까지 올라가가지고 걔가 이제 컨슈머를 찾아가지고 컨슈머한테 이렇게 막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얘가 나는 그런 이벤트 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약속이죠. 인터페이스를 이제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바뀌면은 여기가 어떤 동작을 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컨텍스추얼 이벤트라는 건데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있고 이 컨텍스추얼 이벤트는 뭐 이제 우리끼리 썼는데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오라클, SOA 스위치나 이런 것들 테스트 플로우, 포탈 테스트 플로우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애들의 이벤트를 내가 잡아내서 내가 만든 쪽에서 뭔가를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이벤트 프로바이더를 넣어서 내가 컨슈밍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컨텍스추얼 이벤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리전 리프레시.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6시인데 어떡하죠? 시간이 없는데 또 안 하고 나면은 참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프로젝트를 나가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서는 분명히 요구사항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거 하려면은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밀리면 어떻게 하는 게 없겠죠. 마지막 출석이나 그거 끝내죠. 출석. 박현희 선생님 오셨죠? 네.